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시원입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IP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과거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잠깐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픈소스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오픈소스와 법학의 접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제 주된 연구 분야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번 발표 기회를 통해서 그 AI, 제가 주로 연구하는 AI와 관련된 이 오픈 소스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런 공부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픈 소스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고 각 오픈 소스 AI의 개발, 배포,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마 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뭐 MMLU 기준으로 해서 클로즈드 모델의 성능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예,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실제로 오픈 소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전체 AI 모델 배포되는 그 범위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양적으로도 오히려 클로즈드 모델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그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라 AI와 관련된 이 필드에서도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이런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오픈 소스 모델이 활발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뭐 비용 효율적인 측면, 뭐 공동체 개발이라고 하는 점에서 뭐 가지는 어떤 그 지식의 축적,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AI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 특히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적 속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투명성을 증진하고 교차 검증을 가능하게 해서 위험에 대한 대처를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오픈 소스의 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유럽 연합의 AI 액트에서는 오픈 소스로 무상으로 배포가 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무들을 좀 면제해 주고 있는 그런 접근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 소프트웨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클로즈드 모델과 오픈 소스 모델은 공존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클로즈드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았다고 해서 클로즈드 모델이 가진 장점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공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밈은 뭐 예, 뭐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픈 AI가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충분히 이 그 관련된 정보들을 오픈하지 않는다. 클로즈 모델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건 인제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2024 년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먼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파운딩 어그리먼트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큰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non-profit 관련된 어그리먼트를 어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소스로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뭐 최근에 인제 오픈 AI에서도 이 오픈 웨이트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고, 뭐 그와 관련된 오픈 AI 측의 이제 성능 지표 도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 모델을 이제 오픈 웨이트 형식으로 공개한 데에 대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뭐 딥시크의 출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일론 머스크의 소송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이 주요 단체인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이 오픈 소스 AI 데피니션이라는 걸 이제 근래에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오픈 소스의 정신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픈
그러니까 OSI에서 발표한 이 오픈 소스 AI의 정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자유는 일단 사용의 자유, 그리고 연구를 통한 검증의 자유, 그리고 수정의 자유, 공유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네 가지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공개 요구 사항으로서 관련된 데이터 정보, 그리고 시스템 학습과 실용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 일체, 그리고 웨이트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한 파라미터 일체를 모두 공개해야지만 오픈 소스 AI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현재 오픈 소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수의 모델이 여기에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표는 오픈업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가져온 것인데, 뭐 물론 GPT-O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클로즈드 모델이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 하고요. 또 라마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 정도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체로 다 충족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충족을 좀 하는 게 이제 믹스트랄이나 딥시크 같은 정도인데, 그 경우에도 저 연구의 자유 부분은 제대로 충족을 못 하고 있고, 연구의 자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A 오픈 소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클로즈드 모델과 오픈 소스 모델 사이에 그 갭을 넘어서기 위한, 혹은 그 가교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다른 개념으로 이제 오픈 웨이트에 대한 데피니션을 새롭게 또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이제 요약한 바에 의하면 이게 두 가지 자유, freedom to use와 share는 보장을 하되,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연구와 모디파이의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모디피케이션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 중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정에 일정한 한계가, 데이터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에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충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문제는 스터디와 관련된 자유, 즉 데이터 공개를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도록 하는 점에서 오픈 소스 AI 데피니션과는 좀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대체로 오픈 소스 AI 데피니션과 비슷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 측면에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 저런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그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글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각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개방성 내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저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모델들이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AI 데피니션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하는 건 오픈 웨이트 데피니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EU AI 액트에서도 이제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일종의 면책 범위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모델 혹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위험 AI 모델이나 혹은 시스테믹 리스크를 수반하는 AI 모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몇 가지 종류의 의무는 공통적으로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53조 2항을 보면 1항에 이제 A와 B 패러그래프에 있는 의무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도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와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리고 모델의 사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델과 관련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EU AI 액트에서도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이 법 규정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저기서 지금 A와 B 이 패러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 그 시험이나 평가와 관련된 기술 문서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의무는 면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 데이터를 관련된 관청에다가 학습 데이터의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EU AI 액트의 그 리사이털 부분을 보면 실제로 많은 수의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해서 저렇게 데이터를 반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관련된 관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어 이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해서 어 그 투명성 의무, 즉 어 AI 산출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통된 의무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규정들 몇 가지 이제 기술 문서라든지 혹은 관련된 계약상에 명시할 의무들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오픈 소스 AI에서 도큐멘테이션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오픈 소스 그 AI와 관련해서는 오픈 소스의 전체 정신이 다 반영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AI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나 파라미터들의 아키텍처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더 많은 고려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IP 보호의 중첩 적용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특히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드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죠. 그리고 그 코드가 구현하는 알고리즘들은 특허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드도 아니고 또 알고리즘도 아닌 데이터의 집합 형식을 가지고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 특허에 의한 보호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권 내지는 부정 경쟁 방지법 같은 경우로 이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와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와 파라미터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AI 모델에 적용이 되는 이른바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유형들을 쭉 살펴보면 순위를 살펴보면 GPL이 굉장히 후순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PL이 요구하는 그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기에는 실제로 데이터 공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법적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생성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려 놓은 것인데 모델의 프리 트레이닝 과정과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상당한 양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된 법적 문제의 대부분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제 쟁점들은 크게 보면 뭐 저작권 개인정보, 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개인정보나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 반면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경우는 경제적 권리 혹은 재산적 권리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중에서도 특히나 모든 콘텐츠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쉬운 것은 저작권이죠. 그죠?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개인의 어떤 인격적 동등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콘텐츠들은 학습 데이터의 아주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이 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이고요. 미국에서는 현재 한 40 개가 좀 넘는 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그 소송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메타나 스테빌리티 AI가 피고가 된 소송들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픈 소스 AI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런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TDM exception이라고 해서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들로부터 패턴이나 지식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저작권 침해 면책 사유를 제공하는 법제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미국처럼 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것을 저해하지 않는 종류의 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면책 사유를 두고 있는 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요. 전자를 택하고 있는 이제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의 그 CDA DSM 디렉티브를 이제 국내 법제화한 이제 독일법이 문제가 됐던 사례에서 이제 레이온이라고 하는 뭐 잘 아시는 그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 놓은 비영리 단체가 이제 피고가 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 소송에서 실제로 저 TDM 익셉션이 AI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 적용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미국의 이제 페어 유스와 관련해서는 근래 아주 최근에 생성 AI 분야에서 이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는 엔트로픽이 이제 피고가 됐던 소송이고 하나는 메타가 피고가 됐던 소송입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에서 그 법리 구성은 좀 달랐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 뭐 Z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같은 이른바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제 학습에다 사용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 메타 사건에서 그것도 이제 포괄적인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 이용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케이스에서는 해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또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생성 AI에 관련해서 법원마다 현재까지 입장이 좀 동일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좀 내려줘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엔솔픽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라이센스 딜을 이제 또 체결하는 그런 이제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송인 그 GitHu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제 그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이 됐던 그 코드들이 이용이 됐던 소송이었었는데, 저작권 침해 이외에도 뭐 저작권 관리 정보 그리고 오픈 소스 라이센스 자체의 위반이라고 하는 점도 같이 주장이 되고 있어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공개된 모델들을 이용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와 정확히 부합하진 않지만 CCL 같은 경우에 이제 CCL로 이제 개방된 콘텐츠들을 학습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렇게 어트리뷰션이나 쉐어 알라이크 라이센스가 적용이 된 경우에는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모델에도 관련된 데이터의 소스를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같은 조건으로 그 모델이나 혹은 모델의 아웃풋에 대해서도 배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non 커머셜 조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물론 이제 이게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은 견해는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저런 입장을 고려했을 때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 콘텐츠, CCL 콘텐츠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픈에이트 모델을 사용하는 조건과 관련해서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저 딥시크 같이 이 컴포넌트별로 라이센스 조건을 분할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대해서는 MIT 라이센스를 적용을 하면서 모델에 대해서는 커스텀 딥시크 라이센스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에 대해서 적용하는 커스텀 딥시크 라이센스는 오픈 레일과 비슷하게 유스 베이스드 리스트릭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인격권 침해를 하는 데 활용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라이센스마다 그 조건들을 좀 명확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라마 같은 경우에도 커머셜 유스가 허용이 되긴 하지만 일정 범위에서는 좀 제한된다라는 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까지는 큰 이슈가 없다가 아주 근래에 들어서 이게 좀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영국 소송에서 과거에는 학습 데이터를 AI 개발에 사용했다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그 학습된 그 모델 자체가 학습 데이터의 복제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결국에 학습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좀 선회를 한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서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학술적인 의견이 좀 제출이 된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쿠퍼 앤 그리멜만 교수 공저 논문, 최근에 발간된 논문에서는 암기와 또 역류를 좀 구분을 하면서, 이 암기라는 것은 일종의 상태, 백엔드단의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당장 높은 빈도로 재현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 또 특정한 맥락에서 높은 빈도로 그 학습 데이터가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내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제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티 이미지 소송에서의 어떤 소송 전략 변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법적 논의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논리 자체가 뭐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소송상 주장, 예를 들면 뭐 압축대 사본이라든지 콜라주 기계라고 그 모델을 개념 구성을 해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모델을 배포할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배포된 모델을 내가 사용을 할 때에도 결국 그 사용이 복제권 침해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좀 문제의 소지가 더 커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여태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단계의 쟁점입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어 이제 이 책임과 권리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특히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그 권리에 따르는 또 책임도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다수의 크로스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들에서는 콘텐츠를 이용자의 것으로 귀속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된 책임도 이용자에게 이제 부담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게 반드시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개발자 측에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 이제 이용자의 책임과 개발자의 책임 관련해서 생성 AI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직접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침해 유발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그 프롬프트 입력에 의해서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산출물이 생성이 되는 경우에 어 개발자에 대해서도 기여 책임이나 대의 책임이라는 법리 구성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위험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암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뭐 필터링 같은 조치를 개발 단계에서 취하거나 혹은 뭐 유사 콘텐츠 생성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파인 튜닝,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혹은 특정 작가의 작품만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단계, 배포 단계, 사용 단계 중에서 특히나 개발 단계 이제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뭐 그 부분은 이제 저작권뿐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조건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